오늘은 단순한 증여 전략을 다루는 세금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모든 투자를 관통하는 복리의 법칙을 증여라는 법적인 틀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즉, 복리의 법칙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 성과로 만드는 법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여라는 법적 제도 틀 안에서 최대 효용을 낼까 방법을 연구한 그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증여 계획이 당장은 없는 분들도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복리의 법칙을 이용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아마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강력한 복리의 힘과 제도가 합쳐져서 놀라운 성과를 내게 합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 증여제도. 자, 미성년 자녀 10년에 2천만 원. 자, 성인 자녀 10년에 5천만 원. 혼인 시 1억. 이렇게 세 가지의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증여 플랜을 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출생 시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20세에 5천만 원, 만 30세에 5천만 원, 만 35세 혼인 시 1억. 자, 근데 해당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럼 나눠서 매달 자동이체로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큰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분할 증여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세무사랑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홈택스를 통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증여 제도에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진행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당신의 자녀를 은수저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증여시 투자법. 자, 증여를 하고 자녀 계좌에 글로벌 주식지수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30년 이상의 초장기라면 주식 수익률을 앞질 수 있는 자산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 지수는 10년 이상 횡보하는 일이 무조건 생깁니다. 자, 미국 주식은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2년의 횡보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거의 잃어버린 30년을, 자, 한국 코스피도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GDP 비율과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고려해서 국가를 조금은 분산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미국 주식지수를 중심으로 증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세계 GDP는요, 미국 25%, 중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 25%, 유럽 및 호주 지역 25%, 제3세계 국가 및 기타 지역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방향은 동일한데 상승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주요 아시아 지역을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주요 아시아 국가로는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 시가총액 순위는 미국이 46%, 중국이 8%, 일본이 5%, 인도, 대만, 한국이 대략 3% 수준입니다. 자, 미국과 주요 아시아국인 중국, 홍콩, 인도, 한국, 대만 등을 같이 사면 좋겠죠. 특히 이 중 미국 비중은 최소 50% 이상 가져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35년이라는 장기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국가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재테크를 할 때에도 국가와 자산군이 분산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동산의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 평균 소득으로 상위 10%의 자산, 상위 10%의 소득으로 상위 1%의 자산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자산 외에 실물금이나 실물은 등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증권으로 된 금은 ETF 등을 활용하여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금은과 같은 원자재는 주식과 상관성이 낮고요. 하지만 수익성은 장기적으로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높기 때문에 증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군이라고 봅니다. 자, 원래 글로벌 자산 배분 안에 반드시 20-30% 정도 들어가야 할 채권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는 굳이 증여 시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30년 이상의 초장기라는 이러한 시간 지평이 대부분의 위험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주식지수 위주로 증여를 하시고 좀 더 분산의 욕심을 낸다면 금과 은 정도를 더해주면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은 초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은수저 만들기. 이렇게 35년에 걸쳐서 2.5억을 해당 자산군으로 증여하면 보수적으로 연봉이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3% 정도를 제하면 미래 구매력 기준의 실질 금액이 나옵니다. 실질 수익률 기준 연봉이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요, 35세에 이 아이가 쥐게 될 돈은 현재 26년 구매력 기준으로는
대략 4.5억 정도입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7억 8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35세까지 대략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한다면 최소 1.5억에서 2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6억이 넘는 종잣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혼인 시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대략 12억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증여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회생활 10년 동안 1.5억에서 2억 정도를 모은 사람만 만났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7.5억에서 8억 정도의 종잣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기준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충분히 신혼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충분히 은수저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종자 삼아 자산을 불려가는 여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세팅을 만들어준 다음에 더욱 나아가는 방법으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은수저가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이 정도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복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자, 경제인이었습니다. 안녕.